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도 아마 곧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국방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계기입니다만은 중국이 또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호주 등에서도 이 핵잠수함 건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핵잠수함 건조 경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좀 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우 아시아경제기획취재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일단 이제 핵잠수함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이른바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SSBN 이걸 이제 생각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핵잠수함은 이 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를 승인한 핵잠수함은 이 SSBN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은 아니라고 하고요. 네. 공격형 핵잠수함 SSN이라고 부릅니다. 아, 공격형 핵잠수함이다. 예. SSN.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두 잠수함 모두 핵 추진 엔진은 이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잠수함으로 부르는데 내부에 핵탄도 미사일은 이제 가지지 않은 그런 잠수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탄두를 싣지 않은 핵 추진 잠수함.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3대 핵전력에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이번 승인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SSN도 핵탄두가 탑재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로 무서운 무기로 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행 시간 자체가 이제 일반 디젤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얼마나 잠행을 얼마나 할 수 있길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기존 디젤 잠수함은 최대 잠항 시간이 길어야 3에서 4일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핵잠수함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최소 3개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군요. 사실은 이제 식량 보급 이런 문제를 제외하면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탐지가 아예 안 되는 심해에 이제 이런 거대한 미사일 기지 같은 잠수함이 굉장히 오랜 기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에서 대단히 무서운 무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대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요격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발견될지 아예 알 수가 없으니까 레이더상에서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잠수함에 핵탄두 수백 기를 장착한 SSBN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의 경우에는 그래서 3대 핵전력 그렇게 불리는 것인데요.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다 보니까 또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국의 영해 이외의 지역으로 가서 장기간 적진을 탐지하거나 정보를 얻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또 운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국가의 작전 반경이나 탐지 능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만이 유일하게 핵잠수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중국만이 갖고 있다. 일본도 아직 없군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핵잠수함 보유 국가는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이렇게 6개 나라가 전부인데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이제 군사 협력체인 오커스라는 걸 발족을 하면서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지금 아직도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도 대중견제용이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해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일본 건조에 나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본까지 만약에 건조를 하면은 이제 중차기적으로는 아마 대만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동북아시아 국가들한테 걸려있던 빗장이 완전히 풀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쨌든 이 상당한 전력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는 형국인데 미국도 사실 이렇게 이제 핵잠수함 경쟁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또 예상을 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 이런 것들도 했을 것 같고 고민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많았음에도 이걸 풀어준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역대 미국 정부들은 이제 한국 정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를 했음에도 이 승인을 계속 막아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지금 뒤집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완전히 최전선지대에 있는 국가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전선 지역에서 핵전력 강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자칫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너무 고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최대한 핵전력을 배치를 하거나 네. 뭐 전술을 배치하는데 상당히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중국하고 러시아를 좀 많이 자극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핵전력 빗장을 하나 풀어주게 되면서 이제 다른 영내 동맹국들도 다 핵전력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군비 경쟁을 지금까지 억제하고 있던 걸 완전히 풀어준 셈이 되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대중국 견제에 좀 힘든 상황이다. 그거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중국 견제가 좀 급해졌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동맹국들한테 빗장 풀어서 같이 이제 너희들도 같이 견제해라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만 해협에서 국지 분쟁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중국이 이런 모험적인 군사 도발을 일으킬 상황에 이제 상정도 하고 또 중국에 확실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네. 아마 이런 빗장을 풀어준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미중 경쟁의 중요한 한 축, 그 중에서 핵잠수함을 풀어줬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뛰어난 나라이긴 하지만 최근 나오는 뉴스 보면은 이미 뭐 핵잠수함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그래서 미국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이 되면 바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호주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이걸 만들 것이다. 이런 예측 기사들도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 이미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좀 오래전부터 그걸 준비를 쭉 해온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뭐 기술력 수준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기술력도 이미 상당히 올라왔고 그리고 준비도 좀 오래 한 걸로 준비도 조용하게 해왔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핵잠수함과 관련한 이제 최초의 이제 준비나 검토가 시작이 된 거는 1차 북핵 위기가 터졌던 1994년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한 30년 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개발을 이제 조심스럽게 검토를 했었고 2003년부터는 좀 많이 본격화가 돼서 현재는 이제 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이런 민간 기업들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 협력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기술을 보유한 걸로 알려져 있고 건조 준비도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자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이 핵잠수함 엔진을 만들 때 가장 필수 기술인 소형 원전 모듈 기술이 굉장히 앞섰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MR 기술이 가장 우리가 좀 앞섰다. 그 외에 이제 잠수함의 필수적인 뭐 음향 차폐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차세대 잠수함에 들어갈 인공지능 탑재 기술이라든가 수직 발사관, 다중 미사일 발사 체계 이런 것도 거의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핵 연료 사용만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허가가 되면은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승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부 개정을 해서 이 핵연료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바로 진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최소 이제 20% 내외의 농축 우라늄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 한미 이제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은 현재까지는 이걸 군사용으로 활용은 못하게 막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아마 풀어주고 또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라든가 그 고농축 우라늄 수입 규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은 이제 빨리 이제 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다 되고 이제 잠수함을 완전히 만들어서 실전 배치를 하는 거는 한 앞으로 5년에서 7년 뒤, 그러니까 2030년에서 2032년 사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셈이죠. 지금 2025년이니까 5, 6년 뒤 2030년 전후에서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가 된다라는 거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어쨌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 속에서 북한과 중국 두 나라를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뭐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일단 가장 어떻게 보면 격렬하게 이것에 대해서 반발할 나라가
중국과 북한인데 이 중국의 예상되는 반발, 이 전망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자리도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선언적 효과도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이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중국 잠수함 활동 추적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군과의 앞으로 공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거는 중국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예, 포인트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이걸 승인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앞으로 공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동아시아 영내의 대중 경제 활동에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잠수함은 그걸 가지는 것 자체로도 이제 한 나라의 군사 및 첩보 활동의 반경이 넓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근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지역의 여러 이제 뭐 남중국해라든가 아니면 이제 태평양 일대까지 네, 이제 작전 영역이 이제 확장이 되면은 미군하고 공조가 훨씬 강해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이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탐지가 안 되니까 그만큼 무서운 무기이니까 또 한미동맹 속에서 그게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흐름에 우리도 같이 그냥 말려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 핵잠수함 보유 그것이 또 동북아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